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보호 정당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죠. 모든 당력을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서만은 쓰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 중국 탄핵, 중국 이거 전부 다 이재명 구속을 면해주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고, 무슨 탄핵, 검찰개혁 특히퍼 이런 걸 계속 만들었는데 전부 다 이재명 지식입니다. 다가 민주당이 입골이 됐는지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가지 재판받는 것 중에서 최근에 기소된 것 있죠. 대북 송금입니다. 대북 송금 혐의는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 받는 재판 중에서 가장 중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특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대북 송금 이제 재판이 곧 시작될 텐데, 거기에 대응하는 또 국회의 힘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일을 지금 또 시작은 했습니다. 새로 시작은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무슨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런 게 있죠. 민영배, 장경태 이런 사람들이 그 소속돼 있는데, 충성파 명목적 충성파들은 오늘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기소한 수원지검 서현우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발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장경태, 민영배, 서현우 검사가 이재명 전 대표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 공소장을 해서 기소를 하면은 공소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쪽은 법이죠. 법원에서 판단해서 재판 과정에서 판단하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 내용을 설명을 하고 변호사가 거기 이제 반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재판인데 그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검찰의 공소장이 가짜다, 위도 작성했다, 이렇게 하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겠다고 민주당이 나서는 겁니다. 처분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수원지검이 이화영 1심 판결 탓에 만에 이재명을 제3자 뇌물수수 그렇죠. 아주 중범죄에 이걸 기소를 했죠.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검찰의 불법 면회 및 보석 석방거래, 쌍방울의 정인 매수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졌는데, 서현우 검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의 불법 면회 및 보석 석방거래, 이것은 이하영 쪽이 일방적으로 막 주장을 하는 거죠. 술판 벌였다, 검찰 검사실에서 술판 벌렸다, 그 가짜로 다 밝혀진 내용이죠. 그걸 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왜 그것은 공장이 안 적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쌍방울의 정인 매수 정한 안보수 보수에 대해서, 안보스탈에 대해서 거처를 마련해줬다. 쌍방울에서 그래서 매수했다. 그런데 보스는 쌍방울의 오래된 관계자이기 때문에 사회 이사도 했고 그 차원에서 말을 내준 거라는 게 또 이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이것들은 왜 공사장에 죽지 않고 김성태의 진술만 억지로 맞추게 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나,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 영장처 제출을 했네요. 그렇게 수원지방부분에 공장을 제출한 걸 가지고 공수의 고발장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서현우 검사가 거짓 3류소설을 완성한 거나 자령없다, 기소장을 그냥 3류소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또 이재명을 겨냥한 정체적 공작의 일환이다. 이거는 상권 분리도 위반하는 거죠. 입법부에서 사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을 검찰은 행정부죠. 검찰을 행정부고 검사가 그러면 이것을 공소를 제기를 했으면은 사법부가 판단을 해서 유죄 무죄를 내리는 건데, 이걸 입법부에서 파고 들어가 그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는 공사장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공수 고발을 하겠다, 공수처에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금 분립에 위반되는 거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는 건 기소한 검사 이제 공소 유지를 해야 되죠. 법원에 나가서 공수 왜 이렇게 우리가 기소를 했는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과 이하영이 어떤 관계인지 이하이 이미 한 번 다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을 했죠. 그 부분까지 다 이제 설명을 하면 이하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죠. 검사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쪽에서 반론을 재결하려면은 변호인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정치화시켜서 요런 몰이를 하고 개딸들에게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좌표를 찍어주는 셈이죠. 서현우 검사에 대해서 표를 찍어준 겁니다. 그럼 개딸이 이제 서현우 검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또 공격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서현우 검사가 공소소를 유지하는데 이제 일단 급직이 하는 처원 급직이 그래서 공소 유지에 좀 차질을 빚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한심한 것이 그 작업에 동원된 사람들이 민주당의 위원들이다 겁니다. 왜 지금 사실 이재명은 당대표도 아니죠. 당대표 경신에 나가있죠. 그런데 오로지 이재명의 대북 성검 이것이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떨어졌고 신진호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의 신진후 부장판사는 이미 이화영에게 9년 6개월 형을 선고를 했고 1심 그리고 또 2심 그리고 또 김성태에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를 한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화영은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했고 김성태는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보내줬고 북한에 그리고 이재명은 주범 몸통격이죠. 그러니 블로크 역할을 한 이화영 그리고 돈을 대신 보낸 김승태 전부 다 유죄를 받은 상황이어서 이재명은 지금 확실한 유죄요. 확실한 유죄가 특히 특가법이 적용이 되면은 10년 이상 이런 정의 예상이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소를 방해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하기로는 벅차니까 신진호 부장판사가 워낙 깐깐하고 법대로 판결을 내려놓은 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검찰 쪽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검찰 쪽을 공격을 해서를 찍어주고 딸들에게 좌표를 찍어주고 또 그 심리적으로 압박 유출시키고 위한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검사를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가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신문 방송에 보면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의 전체적인 것 중에서 팩트만 딱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30일 오전 용산에서 독대를 했다. 근데 길지 않은 시간이다.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고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어제가 30일인데 지난 24일에 정일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하고 그 다음에 낙선자들 다 모아서 한번 용산에서 만찬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후에 처음이다. 6일 만이다. 이런 건 다 팩트고 그런데 이제 물론 그때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독대가 이루어졌다. 그거는 그때보다 무언가 한 발 더 나갔다. 근데 24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한다. 이걸 이제 그 자리에 지도부도 있고 낙선자도 있었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동훈 대표의 변은 그건 그냥 일반론 얘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를 그때 일부 야권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정점식 정책위장을 친윤계 안 빼나 도와줘라 옆에서 그런 거 아닌가 약간 조롱조죠. 조롱조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신윤기 뭔가 한동훈 대표를 좀 견제하려는 분위기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요새 보니까 시도지사 협의회 이런 걸 만들었더군요. 그것도 그 견제의 일종이죠. 시도지사 중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 세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번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